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명품 포도로 불리는 샤인머스켓이 추석을 앞두고 영암군에서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잡는다며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암에서 명품 포도로 불리는 샤인머스켓 출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붉은 빛을 내는 신품종 재배도 시도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콤한 향을 머금은 초록빛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당도가 15브릭스인 포도나 11브릭스인 망고보다 최대 5브릭스 이상 높은 샤인머스켓입니다. 하나하나 당도를 체크하며 수확을 시작하는 농민의 얼굴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고품질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수확 전 당도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보니 후발주자임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암 지역에는 철저하게 16브릭스 이상만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좋습니다. 영암에서는 금정면 60여 농가가 25헥타르 면적에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붉은색을 내는 새로운 품종 재배도 시도된 상황. 영암군도 기술 보급과 함께 포도 연구회를 조직해 토양과 온도 관리 요령을 공유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교차 심해물로 인해서 당이 과일에 축적되는 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최고 높은 당도, 고품질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전국적인 생산량 증가로 2kg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하락한 11,000원 수준. 영암군은 농가 활성화를 위해 샤인머스켓 해외 수출 확대 등 판로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 영광군수 재선거와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치인과 입 후보 예정자의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재선거의 입 후보 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 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11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산 소고기 한우 둔갑 위반 행위 등을 특별 단속합니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 업소로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와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등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경제의 부담이자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죠. 최근 물가는 잡혀가는 추세지만 금리 부담은 여전한데요. 금융당국이 서울의 집값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면서 서민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달 연속 2%대를 기록했습니다. 물가당국은 하반기엔 더 안정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래도 이례적인 폭염의 여파로 일부 채소값이 크게 오르는 등 장바구니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글쎄 저는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야채가 더 비싸다고 느껴져요. 다행히 물가가 안정되더라도 높은 금리 때문에 소비 여력은 여전합니다. 은행 빚에 높은 이자까지 물다 보면 소득이 있어도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거죠. 대출이라든지 이자나 이제 생활비 같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좀 살아남기가 좀 힘드니까.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광주 전남에서만 자영업소 6천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들썩이면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사려는 이른바 영꿀족이 다시 늘고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는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만기와 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권을 압박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마저도 실패한다면 금리 인하 시기는 뒤로 밀리게 되고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터널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안긴 완도군청 사격 이윤리 선수와 목포 출신 탁구 여자 복식 서수연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윤리 선수는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서수연 선수는 탁구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중국조의 세트스코어 1대3으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패럴림픽 전남 선수단은 사격 이윤리, 펜싱 백경애, 배드민턴 유수영, 권연아, 정겨울, 양궁 장경숙, 사격 김정남, 탁구 서수연, 펜싱 조은혜 등입니다.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어제 열린 여자 복식 결승전에서 세계 랭킹 22위 정나은 김혜정조는 세계 9위의 말레이시아 팀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따돌렸습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15위 김가은이 중국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행운의 금메달을 안았고, 세계 랭킹 5위의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조는 세계 174위의 인도네시아 팀에게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막한 목포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대회에는 23개국에서 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상금 42만 달러를 두고 열전을 펼쳤습니다. 코리아 오픈 우승은 처음인데 한국에서 하는 대회인 만큼 우승을 해서 더 뭔가 감격스럽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거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답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결승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고 저희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길 또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폭염 등의 영향으로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부권에 집중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특정 지역의 대기 정보를 보여주는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지난 26일 낮 12시 순천시 장천동의 오존 농도가 0.1 ppm을 넘어서더니 1시에는 0.14 ppm까지 올라갑니다. 비슷한 시각 여수 율촌면과 광양읍에서도 오존 농도가 0.1 ppm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이날 동부권 3개 시에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남 지역에 내려진 오존주의보는 76회, 지난해보다 55%나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기온 상승과 자외선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광양만권에 90% 이상 집중됐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이나 제철 등 대형 오염 배출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이고 분지 형태의 지리적 특성상 대기 정체가 좀 심한 대기오염물질과 자외선이 반응해 만들어지는 오존은 독성을 띠고 있어 호흡기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약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 오존 농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는 10월까지도 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마스크로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분들이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최대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 좋고요.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와 발령 일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기 오염물질 저감과 녹지 조성, 친환경 차량 보급 등의 정책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낮 영암해안 게임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게임장 손님이었는데 미리 준비해온 휘발유를 뿌리고 가게 문까지 잠근 채 불을 질렀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손에 기름통을 든 채 게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켜보던 사람이 수상히 여기고 가게 문을 열려고 하지만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곧이어 시뻘건 불길이 새어나오더니 순식간에 가게 전체를 덮칩니다. 카운터 앞을 지키고 있었는데 손님이 밖을 보더니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밖을 봤는데 검은 연기가 나오고 실외기에 불이 있는 상태였어요. 어제 낮 1시 30분쯤 전남 영암군의 한 성인 게임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을 지른 남성은 숨지고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부상자들은 이 남성이 게임장에 들어서자마자 통에 있는 기름을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안에 소사자 1명 있었고 그 환자분 4명은 이미 밖에 반대편 비상구로 대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중국 국적의 60대로 평소 이 게임장을 오가던 손님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게임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10월 16일 실시되는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장현 예비후보가 사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후보가 최종 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어제부터 오는 3일까지 선거인당 50%, 권리당원 50%의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이 결선 투표로 최종 후보자를 확정합니다. 민주당 영광군수 선거대책위원장은 오선의 박지원 의원이 선임돼 후보자 확정 이후 선거 전반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공공배달앱 먹개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 캠페인 시즌2를 시작하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달 1인 2회 5,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전남 공공상생배달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에서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착한 배달앱으로 가입비나 광고비가 없어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시즌1 행사를 통해 배달앱 매출액이 각각 125%와 16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돼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향후 전망을 송하철 목포대 총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 글로컬 30대학에 선정된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대학 구성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 지역 산업계, 지역 사회에서 전폭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셔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목포대학교 글로컬 30 대학 지정은 우리 지역 사회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앞으로 5년간 국비 1,000억 원을 포함해서 3,0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투입될 이 사업은 지역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지역 산업의 미래를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지역 사회 발전에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우리 중심이 되는 국립대 총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포대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서를 보면 글로벌 해양 특성화 대학이 주제였습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대학은 지난 20년간 지역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특성화 영역을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든 산업은 탈탄소, 무탄소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이제 우리 목포대학교는 무탄소 선박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한 그린 해양 에너지 IT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교육과 연구 대학으로서 발전하게 된다는 비전을 표현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 중에 전남 도립대 통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대학 통합은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전남 도립대하고는 연초부터 쭉 글로컬 대학 계획서 내기 전까지 통합에 대한 큰 틀의 논의를 해서 큰 그림들은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에 통합대학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통합 절차가 완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이 라이즈 체계에서 글로컬 대학인 목포대의 미래를 어떻게 펼쳐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지방 대학은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로컬의 지역 현안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이즈 사업에서는 주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협력에 관련된 부분의 일을 맡아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권에 있어서는 우리 목포대학교가 우리 지역의 공립대, 사립대들과 같이 협력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서 가족 3명을 한 번에 잃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은 피해자들의 희생 경위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황과 모순되는 바가 없다며 그동안의 자료를 종합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같이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유족들은 1951년 2월 7일부터 3월 23일 사이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가족 3명을 잃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순천 사건 진상규명 신고 접수건 가운데 60.2%를 처리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시군에서 접수한 진상규명 신고 191건을 중복 신청과 사실조사 대상 사건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고 115건에 대해 처리했습니다. 전남도는 진상규명 사실조사 검토 보고서를 다음 달까지 중앙위원회에 제출하고 내년 4월까지 진상규명 자료 수집 분석 결과를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최근 이주 여성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남 글로컬 직업군 설립과 초등교사 임용의 다문화 인재 전형 신설 등 이주 배경 학생들을 지역에 정착시켜 글로컬 인재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전남은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문해력과 이중언어 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쌀 1,100톤을 수출하기로 하고 생산자와 전남 해외 상설 판매장의 현지 운영사인 수입업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쌀 수출 생산자에게는 수출용 포장재와 팔레트 등 기자재 비용으로 수출 물량 1kg당 100원을 정액 지원하고 해외 상설 판매장에서 전남쌀을 수입할 경우 쌀 1개 컨테이너 기준으로 최대 2천만 원의 판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한 긴급 쌀 수출 지원을 통해 미국, 독일, 호주 등 5개국에 141톤을 수출했습니다. 악성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남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7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전남으로 한 달 새 875가구, 53.8% 증가한 2,502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16,000여 가구로 지난 6월보다 8% 늘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참가해 고향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빛낸 전남 출신과 소속 선수들이 고향 사랑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수들은 개인이 하루 1,000원씩 기부해 연간 36만 5천 원을 기부하는 방식의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협약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선수들은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 남수연, 복싱 이매지 선수 등 5명입니다. 오늘 차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만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천천히 운행하셔야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더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전남, 남해안은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9도, 한평과 영암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에 해남이 31도, 강진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으로 가끔 비가 오겠고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내일도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래된 지붕, 비가 새는 지붕, 한복 한라강판 지붕공사에 맡겨주십시오. 결로방지용 폼강판 제작에서 시공까지 삼복 한라강판은 포스코 정품만 사용합니다. 지붕공사는 역시 삼복 한라강판입니다. 또 이겨라!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피로회복, 비로회복, 비맥스. 같이 야근했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차이는 아로나민 골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뇌세포막을 통과하는 프루설티아민. 먹으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프리드라이프가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장례식장도 가장 많이, 장래의 모든 순간을 완벽하게 챙기는 건 1등으로 모시고 싶어서 장래도 1위답게 프리드라이프. 필드를 지배하는 쉴 틈 없는 눈의 움직임. 아큐브의 비전 퍼포먼스. 4개의 존으로 렌즈 회전이 감소. 선명함의 차이. 너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줘. 아큐브. 사무실 예쁘게 잘 해놨네. 근데 시작이라 야근 엄청 많겠다. 에이, 우린 야근 안 해. 도와주는 친구가 다 있지. SKT AI? 투자 보고서 작성부터 마케팅, 고객 상담, HR까지 다 도와주거든. 와, 이게 다 된다고? AI한테 명함 만들어줘야겠다. SK텔레콤은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새롭게 키웁니다.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 지금까지의 마사지를 넘어선 전신을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의 시작.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새롭게, 하루를 다르게. 바디프렌드 에덴.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